말년에 재산 지킨 사람들은 절대 가족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년에 재산 지킨 사람들은 절대 가족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정확한 재산 규모입니다. 재산을 지킨 분들은 자녀들에게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정확한 금액을 알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때 자녀들은 스스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유산 분배 계획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얼마 받는다는 말을 하시면 형제 간 갈등이 생기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재산을 지킨 분들은 침묵하시고 법적으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생전에는 공평한 사랑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노후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여행 가고 취미 생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낭비라고 간섭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본인 인생을 즐기신 분들은 행복한 노년과 재산 모두 지키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현명한 침묵이 평화와 재산을 지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꺾이는 시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 끝까지 잡으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이 꺾이는 시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 끝까지 잡으면 안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로 접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들먹이며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내가 도와줬잖아, 우리 사이 아니냐며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운 나쁠 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인연은 어려울 때 빌려가지 않고 도와줍니다.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로 에너지를 빼는 사람입니다. 안 될 거야, 포기해라며 불안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긍정적이고 응원해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운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돈이 붙는 사람은 이 시기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라도 돈이 붙는 사람은 이 시기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기회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돈이 늦게 붙는 분들은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동네에서 작은 부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십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평생 그대로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건강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아팠다가 건강을 되찾으면 대부분 감사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돈이 붙는 분들은 이때를 전환점으로 삼으십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본이고 기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서 조언이나 정보가 들어올 때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재테크 정보나 사업 아이디어를 그냥 흘리지 않고 메모하고 공부하십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이 있으십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운이 살아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집안의 이 위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운이 살아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집안의 이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입구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지신 분들은 가장 먼저 현관을 정리하십니다. 신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십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이 막히고 어지러우면 돈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만 정리해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주방과 냉장고입니다. 돈이 붙기 시작한 분들은 냉장고를 비우고 정리하십니다. 상한 음식을 버리고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주방이 깨끗해지면 음식물 낭비가 줄고 건강도 좋아져 의료비가 절약됩니다. 풍요는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갑과 통장 보관 장소입니다. 재물운이 살아난 분들은
지갑을 깨끗이 관리하고 영수증을 정리하십니다. 통장도 한 곳에 모아 관리하십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보이면 돈이 더 들어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이 세 곳부터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의 재물운도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말년에 편해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고생하다가 말년에 편해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셨습니다. 말년에 편해진 분들은 힘들어도 매달 10,000원, 20,000원씩이라도 무조건 저축하셨습니다. 30년간 월 5만원만 모아도 큰 돈이 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노후를 바꿉니다. 두 번째, 남 탓을 멈추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셨습니다. 고생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셨습니다. 힘든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다 보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니 운도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건강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걷기나 스트레칭은 꼭 하셨습니다. 젊을 때 건강 지킨 분들은 말년에 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십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반드시 편한 말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노후 통장과 자식 인생까지 갈라놓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선택이 노후 통장과 자식 인생까지 갈라놓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무조건 다 주느냐 한계를 정하느냐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면 부모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자녀는 독립심을 잃습니다. 반면 선을 정한 분들은 노후도 지키고 자녀도 자립합니다. 진짜 사랑은 평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노후를 우선하느냐 자식 결혼 자금을 우선하느냐입니다. 결혼 자금 때문에 노후 자금을 다 쓰시면 결국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노후를 먼저 챙긴 부모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효도도 여유 있게 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 금융 교육을 시키느냐 그냥 돈만 주느냐입니다. 돈 관리법을 가르친 자녀는 평생 경제적으로 안정됩니다. 하지만 돈만 준 자녀는 다시 손 벌립니다. 물고기 한 마리보다 낚시하는 법이 100배 가치 있습니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년에 배우자운이 갈리는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이 태도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년에 배우자운이 갈리는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이 태도였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말년에 금슬 좋은 부부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다. 밥 한 끼, 설거지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반면 당연하게 여기는 부부는 불만만 쌓입니다. 감사는 돈보다 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운이 좋은 분들은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주십니다. 등산 가는 것, TV 보는 것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부는 말년에 따로 삽니다. 자유를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부부는 옛날 잘못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난 일은 용서하고 지금에 집중합니다. 과거에 사는 부부는 현재도 불행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함께 가는 비결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인연이 없던 사람이 늦게 동반자를 만나는 결정적 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인연이 없던 사람이 늦게 동반자를 만나는 결정적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를 편하게 받아들인 순간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외로움을 인정하고 혼자 행복해지려 노력할 때 인연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혼자도 괜찮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내려놓으니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깁니다. 두 번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순간입니다.
늦게 인연을 만난 분들은 등산, 봉사,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만남이 없습니다. 나가서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행동이 운명을 바꿉니다. 세 번째, 과거 상처를 정리한 순간입니다. 예전 인연에 대한 원망과 후회를 놓아버릴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비우는 순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운 약한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이 질문을 피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운 약한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이 질문을 피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운이 약한 분들은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결정하십니다. 반면 좋은 인연을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가치관이 맞아야 오래갑니다. 조건은 변해도 본질은 안 변합니다.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운 좋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꺼내십니다. 좋을 때만 보면 결혼 후 후회합니다. 어려울 때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와 과거 인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전 연인과 헤어진 이유를 피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분들은 이런 민감한 질문도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첫 만남에서 용기 내어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그것이 평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년 동반자운이 들어올 때 관계가 빠르게 깊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년 동반자운이 들어올 때 관계가 빠르게 깊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솔직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젊을 때는 체면과 허세로 시간을 낭비하지만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은 처음부터 진심을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들입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시기에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십니다. 둘째, 외로움과 필요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도 괜찮다고 애써 버티지만 말년에는 솔직하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 솔직함이 서로를 빠르게 가까워지게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셋째, 인생 경험이 쌓여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것에도 다투지만 나이 들면 서로의 상처와 사연을 이해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합니다. 이해와 배려가 있으니 관계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말년의 인연은 느리게 시작해도 깊게 갑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운 강한 사람들은 외로울수록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운 강한 사람들은 외로울수록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하게 누구든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심해도 아무나 붙잡지 않으십니다. 배우자운 강한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며 기다리십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인연을 만나면 더 큰 불행이 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과거 인연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옛 연인이나 전 배우자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배우자운 좋은 분들은 끝난 인연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헤어진 이유는 분명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채우려고 온라인에서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앱이나 SNS로 쉽게 만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운 강한 분들은 신중하게 검증하고 천천히 알아갑니다. 급한 만남은 실망만 커집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인연을 선택하십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혼 후 행복한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혼 후 행복한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행복한 분들은 과거를 끊고 새 출발합니다. 예전 배우자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며 비교하면 현재 배우자는 상처받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새로운 인연입니다. 비교를 멈춰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새 배우자 사이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행복한 재혼을 하신 분들은 자녀에게 새 배우자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배우자에게도 부모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무리한 기대가 갈등을 만듭니다. 세 번째, 경제적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재혼 후 행복한 분들은 재산과 생활비를 투명하게 나누셨습니다. 돈 문제를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약속이 관계를 지킵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년의 인연을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이 기대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년의 인연을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이 기대였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말년 인연을 망치는 분들은 동반자가 모든 공허함을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연도 내 외로움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끼리 만나야 오래갑니다. 두 번째, 젊은 시절 배우자처럼 헌신해 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말년 동반자는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 다릅니다. 아프면 병수 바라고 집안일 다 해주길 바라면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함께 시간을 즐기는 관계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독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새 인연을 환영해 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자식들이 축복하고 인정해 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의 허락을 구하려다 좋은 인연을 놓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참고일 뿐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운이 살아난 시기에 반드시 끊어낸 과거 한 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운이 살아난 시기에 반드시 끊어낸 과거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배우자나 옛 연인에 대한 미련입니다. 배우자운이 좋아진 분들은 과거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사진을 치우고 연락을 끊고 추억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두 번째, 상처받은 기억과 원망입니다. 배신당한 기억, 버림받은 아픔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배우자운 좋아진 분들은 용서하고 털어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준 상처를 새 인연에게 투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가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상형에 대한 고집입니다. 젊을 때 꿈꿨던 완벽한 배우자상을 포기하셨습니다. 키, 재산, 학벌 같은 조건보다 함께 있어 편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환상을 버리니 현실에서 좋은 인연을 발견하셨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과거를 끊어내는 용기가 새로운 사랑을 불러옵니다. 지금 놓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자운이 붙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이선을 지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반자운이 붙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이선을 지켰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선입니다. 동반자운 좋은 분들은 서로 재산을 섞지 않으십니다.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나눠 부담합니다. 돈이 섞이면 사랑도 계산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가 오래갑니다. 의존하지 않아야 존중받습니다. 두 번째,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선입니다. 행복한 동반자를 만난 분들은 항상 붙어 다니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 친구 만남, 혼자만의 시간을 서로 인정합니다. 24시간 함께하려 하면 답답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관계를 신선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과거와 자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선입니다. 동반자운 좋은 분들은 상대방 자녀 교육이나 과거 이혼 사유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현재 둘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게 배려입니다. 선을 지키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거리두기가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